아스파라고 뭐 있어요? 아니 왜 이런 거를 내가 이렇게 큰 빛과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는데 그거를 모른다면 네 문제다. 우리만 남은 노사연 노래 있는데. 예,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는 김범준입니다. 법물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룰까요? 저도 모릅니다. 이 법물리를 준비하시는 PD님이 어떤 주제를 선택하셨대요. 근데 저한테 완전히 다 비밀로 하셔갖고 도대체 어떤 주제가 될지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러네요. 자, 뭘까요? 오늘 주제는 최근에 유행하는 K-POP 노래의 가사에 담겨있는 과학 이야기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가사를 좀 재밌게 내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노래는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네, 저 평소에 노래 자주 들어요. 노래라기보다는 음악을 자주 듣는데요. 음악을 제가 요즘 들을 때는 사실 KBS 1FM을 그냥 틀어놓습니다. 거기 클래식 음악을 주로 송출하는데요. MC의 멘트 같은 건 많지는 않고요. 주로 음악이 길게 이어져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귀로 들으면서 한 귀로 흘리기에 적합한 그런 거로 생각해서 글쎄요. 연구실에서 앉아있거나 그럴 때 거의 항상 FM을 틀어놓긴 해요. 가장 좋아하는 가수 딱 떠오르진 않고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음악은 주로 락 쪽이었어요. 레드 제플린, 블랙 사바스, 핑크 플로이드, 예스도 좋아했습니다. 예스라고 있거든요. 예스 좋아했고요. 그런데 요즘도 보면 음악을 제가 골라서 들을 때는 젊었을 때 좋아했던 음악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지 새로운 음악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가수들도 좋아요. 김광석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게 뮤지컬 영웅 제가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영웅 CD를 사서 그 CD에 있는 음악도 좋아해요. 레미제라블 뮤지컬에 있는 음악들도 좋아하고요. 어쨌든 듣긴 합니다. 근데 바꾸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들은 거 또 듣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제가 듣는 음악을 이렇게 골라서 듣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플레이리스트가 차에서 먼 거리 운전하고 할 때 그때는 그냥 그 플레이리스트를 틀어놓고 랜덤하게 셔플링해서 그냥 들리게 하는 상태로 듣지 힘드니까 이 노래를 골라서 들어야겠다 라고는 잘 안 합니다. 물리학과 관련된 노래 그런 거 없어요. 과학과 관련된 노래 그것도 잘 기억을 안 나왔고요. 좀 시간이 됐는데요. 한국 과학자들이 모여갖고 엔트로피 사랑이라는 노래를 녹음한 적이 있습니다. 노라는 링. 여러분 유튜브에서 꼭 찾아보세요. 엔트로피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때 여러 과학자들이 이 보다에 나오신 분들도 거기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정모 원장님도 거기에 참여하셨었고요. 작사, 작곡을 전문 음악가 분이 해주신 거예요. 과학자들이 파트를 나눠서 거기 장대익 교수님도 나왔구나. 장대익 교수님도 앞에 있습니다. 그 노래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 모아서 한 곡으로 만들었는데요.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고 나중에 이 음악을 프로듀싱해서 최종 나온 걸 보니까 와 진짜 현대 음향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제가 알 수 있었거든요. 각자 모여서 노래하라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데 최종본을 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때 기억나는 게 제가 엔트로피 사랑에서 가장 고음 파트를 제가 불렀습니다. 여러분 안 믿기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 엔트로피 사랑 그걸 정말 기대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많이 는 않다가 한번 김상욱 교수님이 알쓸신잡에 나갔을 때 엔트로피 사랑 노래 소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유튜브의 동영상의 그 조회수가 갑자기 완전히 점프를 한 거 기억나요. 음악을 그때 진행하셨던 분들이 과학과 사람들이라는 분들인데요. 그분이 나중에 1년인가 2년 지나서 음원도 그때 팔았거든요. 정말 팔았습니다. 음원을 팔았는데 수익이 생겼다고 나눠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씩 주시나 봤더니 정확한 숫자는 안 나는데 100원인가? 근데 달라고 했는데 붙여주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 재밌는 경험이 있네요. K-팝이요? 안 듣습니다.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요.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굳이 찾아서 이렇게 듣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요즘 음악을 그냥 연구실에 앉았을 땐 그냥 FM 틀어놓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긴 시간 운전할 땐 제 플레이리스트 그냥 플레이하고 그렇지 이렇게 찾아서 듣는 일은 사실 거의 없어서 K-팝 노래 진짜 모릅니다. K-팝으로 뭘 저한테 물어보실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마 저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제목을 맞추는 가수를 알 리는 없고요. 제목 혹은 가수. 좋은데요? 몰라요?
몰라요. 처음 듣습니다. 가사를 어떻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겠는데? 노래도 처음 듣고요. 지금 그 제작팀이 엄청난 지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엄청 유명한 아이돌인데 피부있다고요. 수성은 이은, 시은, 피읍. 아스파? 아스파라고 뭐 있어요? 스파는 맞아요? 몰라요? 아니 왜 이런 걸 에스파 들어는 봤어요. 이 에스파의 슈퍼노바라는 초신성을 가지고 에스파가 만든 노래네요. Some kind of supernova니까 뭐 어떤 초신성이다. 나를 잘 봐라. Look at me. Go. 빛의 코. So hot. 그러네요. 네. 초신성이라는 게 우주에서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방출하는 천체로는 최고거든요. 그래서 아마 스스로를 초신성으로 비유하면서 나를 잘 봐라. 내가 얼마나 큰 빛을 내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네가 알아봐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긴 하네요. 초신성 폭발할 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분출되면서 물질도 바깥을 향해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고, 당연히 거기서 엄청나게 큰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기파도 방출되죠. 그래서 초신성을 빛의 코어라고 비유한 것 같아요. 내 느낌은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큰 빛과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거를 모른다면 네 문제다. 그런 거 아닐까요? 여기서 어쨌든 나를 스스로를 초신성에 비유한 거로 보면 소극적인 그런 느낌으로 초신성을 이야기하진 않았을 게 분명하고요. 내가 외부를 향해서 엄청나게 큰 에너지와 아주 강한 빛을 분출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 같은데요. 네. 들어본 것 같은데? 왜 들어봤지? 앞에 전주는 뭔가 어디서 들어본 느낌인데? 뭐 영원히 함께 뭐 그런 거였죠? DNA요? BTS? BTS 들어봤다고 얘기하면 좀 싫어하겠구나 사람들이. 첫눈에 널 알아보게 됐어. 서로 불러왔던 것처럼 내 혈관 속 DNA가 말해줘. 내가 찾아 헤매던 너라는 걸. 혈관 속 DNA가 무슨 말을 해요? 말이 안 되지.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되어 있었다. 숙명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하네요. 우리 만남은 노사연 노래 있는데 수학의 공식. 그러니까 뭔가 어긋날 수 없이 딱 정해져 있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만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종교의 율법? 여기 종교는 왜 나올까요? 우주의 섭리? 뭐 어쨌든 뭐 그럴듯한 얘기들을 절대적인 진리라고는 BTS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어서 얘기하고는 있네요. 혈관 속에 DNA가 있나? 혈관이라고 할 때 이 파이프 같은 구조의 내부를 흐르는 혈액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혈관이라고 하면 이 혈관을 이루고 있는 걸 얘기할 거고, 그럼 그 안에는 세포가 당연히 있죠. 보통 우리가 파이프관이라고 해서 파이프 안에 비어있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혈관도 당연히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걸 오류라고 하신 분이 어떤 생각을 하신 것 같냐면, 이 혈관이라고 하면 어떤 파이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동그란 원통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 이야기가 그게 아니라 비어있는 부분에 세포가 있는지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오류라고 얘기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저걸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저 분은 아마도 내 혈액 속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럼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혈장, 물, 뭐 그런 성분들이 여럿 있을 텐데 그 중에 적혈구를 생각하면 적혈구에는 핵이 없고, 따라서 적혈구는 핵 안에 DNA를 갖고 있을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는 DNA가 혈액 속에 없다라고 하면은 혈액 속 DNA가 말해줘. 그럼 오류예요. 근데 여기서는 혈관이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거 이해하신 건가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혈관이면 이 안에를 통과하는 혈액에는 DNA가 없는데 얘는 있다는 거죠. 얘는. 이 껍데기는. 이건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통 저렇게 얘기할 땐 혈관을 통해 흐르는 액체를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내 혈관 속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말의
속이라는 게 두 가지로 다 이해가 되네요. 여기서 그죠? 이 원통의 안에 있는 부분, 여기 흐르는 혈액을 혈관 속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 혈관은 요 종이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혈관이잖아요. 이 안에 있는지, 그죠? 혈관 속, 그냥 아무 얘기 없이 혈관 속이라고 하면은 제가 떠올랐던 건 이거거든요. 이 물질. 그럼 이 안에는 당연히 세포가 있으니까 DNA가 있어요. 근데 이 의미가 혈관을 통해서 흐르는 혈액을 이야기한 거라면 혈액 안에 DNA는 없죠. 134340. 저게 명왕성을 저렇게 바꾼 거군요. 태양계에서 퇴출된 거 조금 애매하고요. 태양계 행성 리스트에서 퇴출된 거라고 하는 게 맞죠. 어쨌든 이제 행성은 아닌 걸로 된 거죠. 그때 이름이 플루토 134340. 그러면 BTS가 이 음악을 만들 때 명왕성의 일련 번호 134340을 갖고 만든 거네요. 이걸 이제 명왕성이 태양계 행성의 지위를 잃어버린 것을 쫓아냈거나 쫓겨났거나 라는 그런 의미로 멋있게 해석하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젠 그전에는 이렇게 멋있는 이름, 명왕성, 플래닛으로서의 이름을 갖고 있다가 이제는 쫓겨나서 숫자로만 불리는 별이 됐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름이 없다. 마치 구속되면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일련 번호로만 불리듯이 그런 안타까움 같은 거네요. 사실 저 때 2006년에 실제 일어났던 일은 명왕성을 행성이라고 안 하겠다. 명왕성 나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천문학자들이 그때 뭘 깨달게 된 거냐면 과거에 우리가 행성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가 명확히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2006년에 행성을 명확히 정의하게 돼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죠. 행성이 만족해야 될 게 일단 둥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이게 작으면 둥그렇지가 않잖아요. 둥그렇다는 건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정 궤도가 있는데 그게 다른 천체와 공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서 자기가 공전하는 궤도에 있는 다른 천체들을 다 정리하고 깔끔하게 자기만 돌고 있는 것들. 그런 몇 가지 요인을 만족해야 행성으로 부르자라고 된 거죠. 근데 그 조건을 새로 명확히 정의하다 보니까 명왕성은 이제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명왕성은 이젠 행성이 아니다 라고 된 거죠. 행성의 의미를 새로 정해야 됐던 이유가 명왕성을 행성으로 쳐주면 명왕성 말고도 행성으로 쳐줘야 되는 그 천체가 너무나도 많아진 거예요. 이제 그 망원경으로 관찰되는 것들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다음에 한 300개 정도 붙이든가 아니면 명왕성 이제는 아니다 라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명왕성은 이제 아니다. 해왕성까지다 라고 하는 게 낫죠. 명왕성을 행성으로 인정해 주게 되면 다른 천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이 싫어했겠죠. 행성의 이름을 다 외워라 그러면은 계속 외워야 되겠죠. 윤하! 윤하님이 전에 과학을 보다에 한번 나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윤하님 목소리를 듣고 제가 맞췄습니다. 오르트그룹. 그 제목 들었어요. 윤하님 그때 오르트그룹이라는 제목이 기억이 났어요. 태양계 가장 바깥쪽에 있는 영역인데요. 이 오르트그룹이 굉장히 멀어요. 여기에 있는 천체들이 간혹 그 오르트그룹 주변을 지나가는 다른 어떤 그 우주에 있는 천체들의 영향을 받아서 오르트그룹에서 해성이 갑자기 중력의 섭동 때문에 출발해서 지구로 다가오는 일,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곳이 오르트그룹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멀어요, 제가 알기로. 이게 어느 정도 돌아? 진짜 멀어요. 윤하님의 오르트그룹의 가사 중에 경계의 끝자락, 이건 태양계의 가장 바깥 먼 부분이라는 의미에서 당연히 경계의 끝자락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길의 탐험가 껍질을 깨트려 버리자. 껍질? 이거는 해성을 만약에 생각한 것이라면 해성이 아주 멀리 있을 때에는 태양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거기서 어떤 가스나 물질이 분출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태양에 가까워지면 그 표면의 균열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성의 꼬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해성이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딱딱한 껍질에 균열이 생기고 거기서 물질이 분출되기 시작하는 것, 그걸 뜻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이 바로 time to fly. 이것도 재밌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트그룹에 있는 물질들은 계속 거기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섭동을 받으면, 영향을 받으면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게, 어쩌면 이 오르트그룹에 있는 어떤 해성이 될 천체가 있었다면 영향을 받아서 이제 날아갈 시간이다. time to fly. 그렇게 해서 출발했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녹이 쓴 심장에 쉼 없이 피는 꿈. 한 개 밖의 트립. 그쵸.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여행을 시작한 거고요. 녹이 쓴 심장에 쉼 없이 피는 꿈.
이게 어떤 뜻일까요? 그죠? 산소가 우주 공간에 있어도 녹이 슬 정도는 아니니까 녹이 슬 수는 없고요. 아주 먼 곳에서 머물고 있다가 거기서 출발해서 태양을 향해서 다가오는 어떤 여행? 그런 것을 자기가 원래 있던 위치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벗어나는 용기, 그런 것에 비유한 느낌은 들어요. 오늘 네 곡을 우리 제작진이 들려주셨는데요. 윤화님 그래도 하나 맞춰서 윤화님께 죄송하지 않아줘서 좀 다행이고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음악을 이렇게 자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너무 잘 맞추지 못했다고 해서 그 아이돌을 응원하시는 팬분들이라면 너무 저한테 실망하진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